皆さんこんにちは、バコミです。今日は皆さんの質問に答えていく時間を設けたいと思います。今日の質問はこういうものです。 5월달부터 일본어 능력시험 1급 공부를 시작해서 신화공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책을 끝까지 다 풀었습니다만 책 한 권으로 끝내는 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교재를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라는 질문이 왔어요. 일본어 교재에 관한 질문이네요. 제가 이전에도 일본어 교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답변을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냐고 하면은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재든지 선택한 교재를 끝까지 끝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레벨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재를 정말 끝까지 공부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질문을 주신 분을 보면은 일단 문제집을 하나 사서 끝까지 다 풀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교재를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답변은 똑같거든요. 교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를 끝까지 끝내셨느냐. 이분은 한 권을 다 풀어보셨다고 하셨는데 아마 문제집 타입의 교재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까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예문에 나와 있는 단어, 문법 이런 거를 정말 100% 공부하셨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독해 문제가 있다고 쳤을 때 그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다, 이걸로 끝내셨는지, 아니면은 그 독해 문장에 나와 있는 단어, 문법, 표현 이런 거를 정말 다 외우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냥 문제만 풀어서 채점만 하셨다, 이 정도라면은 솔직히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셔서 모든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책에 있는 모든 표현, 정말 단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문법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공부를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안 하셨다면은 한번 풀어봤는데 좀 뭔가 부족해요, 다른 책을 살까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책에 있는 모든 표현, 어휘라던가 문법이라던가 모든 부분을 정말 100% 다 공부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렇지 않으셨다면 다시 한번 정말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100%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한 3번, 4번, 5번, 10번 이렇게 보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능력시험 문제집은 크게 3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워야 될 단어라든가 어휘, 문법을 정리해 놓은 책.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이 문제집 타입의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과거 문제라든가 문제집처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입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있겠죠. 아마 한 권으로 끝내는 이런 식으로 말이 들어가 있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설명 부분, 외워야 될 부분하고 문제집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3개 타입의 교재가 있는데 어떤 책으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본어 능력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은 외워야 될 어휘라든가 문법이 정리되어 있는 책을 보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제로 자신의 실력을 알아봐야 되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감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집 타입의 교재를 선택하면 좋으실 것 같네요. 특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나 일본어 능력보다는 솔직히 능력시험을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시는 분들은 과거 문제집을 사셔서 그 문제를 정말 계속 풀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계속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보고 또 풀어보고 또 틀리면 다시 풀어보고,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정답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당장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본어 능력시험이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시험을 치는 거고, 일본어를 꾸준히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능력시험 공부를 떠나서 서점 같은데 큰 서점에 가면은 일본어 책 원서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사서 공부해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일본에 살면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샀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한국에 귀국을 하면서 많이 버렸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 가져온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관련된 책이고요. 카페 매그리라고 해가지고 예쁜 카페에 대한 정보가 실려있는 책. 이 책은 영문법이네요. 저는 일본에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어로 영어 문법을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일본어로 쓰기 때문에 일본어도 공부할 수 있고 영어도 공부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죠. 다음으로는 이것은 마술에 관한 책입니다. 마술에 관한 책. 예를 들어서 카드 마술이라던가 고무줄을 사용한 마술, 이렇게 마술에 관련된 책이에요. 다음으로는 마츠시타 신노스케상의 명언에 관련된 책이네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츠큐 하치온, 무라카미 하루키상의 소설책입니다. 그다음 호리에 다카홈이라는 경영자의 제로라는 에세이.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해리포터의 일본어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설이겠네요. 다음은 여행에 관련된 책이네요. 규슈의 여행에 관련된 책. 또 일본어로 물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심리학에 관련된 책입니다. 범죄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일본 술에 관련된 일본 술 입문이라는 책이네요. 일본 술에 관련된 책입니다. 비즈니스 경호에 대한 룰과 매너에 관련된 책. 그 다음에 이건 잡지인데요. 인테리어에 관련된 히토리구라시노 인테리어, 집을 꾸미고 이러는 거에 관련된 인테리어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에 관련된 잡지랑
그다음에 남성들이 보는 잡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있죠. 일본어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라던가 뭐 취직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분이시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본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책들을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내용을 술술술 읽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읽을 수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서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표현,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가지고 있다고 이런 책들을 모두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참고로 제가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을 때의 일인데 저는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따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간 후 1년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야키니쿠 야상에서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말로 회화를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한테 일본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해줬었는데 그런데 저는 일본의 주방에서 일해본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마라던가 그다음에 부엌칼이라던가 이런 단어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처음엔 바보 취급을 당했었어요. 너는 이렇게 회화는 잘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단어도 몰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놀림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나쁜 의미로 놀림을 당한 게 아니라 일본어 공부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일본어 능력시험 1급을 공부하고 있고 교재를 추천해 달라고 하신다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를 정말로 한 번 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번, 3번, 4번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라든가 문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 정말 가지고 있는 책을 100번에서 다 이해했다 라고 하신다면 어떤 교재를 사서 공부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급 정도 되는 레벨을 공부하고 계시다면 문제집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일본어 원서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레데와 스카이 와이시마쇼. 바이바이. 일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라인이나 카톡 혹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주시는 질문이라던가 이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